그냥 디자인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그냥 애플워치랑 비교해도 체감상 부족함을 느끼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살 돈으로 SE를 3번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지 않나?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요번에 이렇게 3가지 애플워치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변화점이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또 내부적으로는 또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배터리 타임이 좀 많이 길어졌다던가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번에 새롭게 나온 이 애플워치 3가지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애플워치를 골라야 나에게 진짜 맞는 애플워치인지 이거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에어와 에어팟 프로 3세대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보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워치 11은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지만 이번에 배터리와 반응 속도가 제법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고혈압 감지 기능까지 들어갔어요. 애플워치 SE 3세대는 사실 빠진 건 몇 가지 센서뿐이고 대부분의 핵심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세대부터는 AOD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사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울트라3는 기존보다 더 밝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케이스 사이즈는 똑같지만 베젤이 줄어들면서 화면 사이즈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애플워치 11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감지 기능도 들어갔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폭은 작아서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먼저 애플워치 11부터 볼 건데요, 사실 애플워치 11 같은 경우는 그냥 겉보기에는 11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확실히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이게 쓰다 보면은 하루가 채 안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루를 넘기는 건 충분히 가능해졌고, 앱 실행 속도나 이제 반응 속도도 훨씬 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위협 감지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들어가서 너무 좋긴 한데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FDA 승인은 받았는데 식약처 승인까지는 아직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출시 일정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뭐 아마도 곧 출시는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이지 실제로 전문 의료기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배터리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잘 때 애플워치를 끼고 자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수면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끼고 자는 편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끼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배터리가 크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요걸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고 일어나도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애플워치 라인업 중에 어떻게 보면 숨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애플워치 SE 3세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이게 진짜로 숨은 보석 같은 존재인데, 이게 상위 모델이랑 비교를 해봐도 센서 몇 개 빼고는 거의 스펙이 똑같아요. 사실 여기에서 빠진 센서는 전기 심박 센서, 수온 감지 센서 요 정도인데요, 이거를 제외한 심박, 운동 기록, 낙상 감지, 긴급 구조, 애플페이, 수면 추적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번에는 AO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그냥 애플워치랑 비교해도 체감상 부족함을 느끼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36만원대 가격이 진짜 가성비에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애플워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착용해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애플워치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화면도 커지고 막 뭔가 더 비싼 모델이 엄청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몇 년 동안 차보니까 결국 애플워치는 내 건강 지표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거, 그 이상으로는 조금 쓰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센서들만 다 들어간 거면 굳이 비싼 모델로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또 애플워치는 제품 특성상 몇 년 쓰면 이 배터리 성능 때문에 교체 주기가 또 오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 SE 3세대는 꾸준히 쓰다가 부담 없이 새 걸로 바꾸기 굉장히 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아쉬웠던 건 이 디스플레이의 베젤 사이즈가 좀 두껍다는 거, 요 정도뿐이었어요. 이번 울트라 3세대는 와이드 앵글 OLED, LTPO3가 들어가면서 화면이 좀 더 좋아졌고요, 배터리도 기존보다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베젤도 얇아져가지고 화면 사이즈도 조금 더 커졌고요. 기존의 강점이었던 티타늄 바디와 내구성, 거기에 방수 성능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결국 체감상 이 변화의 폭이 너무 작다는 거였어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대로고 디스플레이가 커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딱 봤을 때는 그걸 체감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굳이 2세대에서 넘어올 만한 이유가 결코 많지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1년 동안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울트라가 정말 특정 사용자들을 위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버분들, 고강도 트레일 훈련을 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울트라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이버 워치로서 상당히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트레일 측정 기기로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이런 액티비티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자주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울트라의 성능 자체를 절대로 100%까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SE 3세대나 애플워치 11만 가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 살 돈으로 SE를 3번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지 않나, 3년에 한 번씩,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울트라의 디자인이 뭐 아주 스페셜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약간 럭셔리 워치의 느낌보다는 확실히 그냥 러기드한,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워치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럭셔리하고 디자인적인 느낌으로 애플워치를 차고 싶다 하면은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 애플워치 시리즈 에디션, 그러니까 티타늄 버전이죠. 요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요번에 나온 이 3가지 애플워치 라인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 맞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애플워치 SE 3세대를 진짜로 많이 추천드려요. 진짜 몇 개의 센서가 빠진 거 빼고는 이번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거를 안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느낌?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제품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유일하게 아쉬운 거라고는 화면에 베젤이 좀 보인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애플워치 쓰다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애플워치 11, 이것도 대부분의 유저들이 쓰면 좋은데, 애플워치의 모든 기능을 다 쓰고 싶다, 좀 더 얇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원한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워치를 오래 차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SE 3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제일 가성비 좋은 선택이고요. 만약에 내가 애플워치를 좀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찬다, 이게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에디션 모델, 티타늄 모델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이건 확실히 비싼 만큼 돈값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 3세대, 영상 내내 제가 쓴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결국 가장 좋은 모델인 건 맞아요. 그냥 울트라라는 모델 자체가 일반인을 타겟팅했다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분들, 뭐 전문 산악인 분들이나 전문 다이버 분들 또는 전문 트레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오버스펙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제 애플워치를 찬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워치를 쭉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워치는 결국 매년 나옵니다. 조금씩 기능이 더 좋아지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신제품 나왔다, 제일 비싼 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기능들, 이 기능들이 다 담겨져 있는 모델, 이런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그게 SE도 충분히 포함이 될 거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애플워치 구매 가이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